자, 이제 33번 세 번째 빈칸 완성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오답률 1위. 오답률 81.6%인데 뭐 1, 2, 3위가 다 그득그득 다 붙어 있어가지고 뭐 고노마가 고노마들입니다. 오답률이 80%가 넘으면 정답률이 20%가 안 된다는 소리고, 수능은 오지선 단위이기 때문에 연필을 떼굴떼굴 굴려가지고 야 5개의 숫자 중에 하나를 딱 찍어야지 하면 정답률이 산술적으로 20%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답률이 80%가 넘었다는 것은 찍느니만 못하다 라는 건데, 전 개인적으로 제 아주 주관적인 개인적 생각이에요. 31, 32, 33, 34의 4개의 빈칸 문제 중에서 저는 33번이 제일 쉬웠습니다. 저는 오히려 34번이 별로 납득이 안 됐고, 맨 처음에는 물론 이제 지금은 해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허 이거였구나 했는데 33번은 저는 제일 쉽게 풀었어요. 근데 이게 오답률 1위라니 와이 도대체 왜? 자, 그럼 이제 33번이 왜 이렇게 오답률이 높아졌는가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31번과 32번에서 빈칸 완성 유형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기 때문에 그 설명은 안 하고요, 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 33번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빈칸 앞에 있는 대명사를 주의해라. 이런 말들은 모든 고3 선생님들이 다 해주는 말이거든요. 고3을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이. 그래서 빈칸 앞 대명사, 빈칸 앞 부정어 주의. 그래서 이제 34번 지문에서는 빈칸 앞 부정어 주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해둡시다. 빈칸 앞에 있는 대명사나 부정어는 겁나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 대명사를 무슨 추임새처럼 호호홍 하고 읽고 지나가지 말고, 만약에 우리 33번처럼 데이가 있다면 이 데이가 누군지 찾아야 돼. 그들은 빈칸한다 이렇게 읽고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고. 데이가 누군데? 그래서 찾아서 쓰셔야 됩니다. 31번에서도 this information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정보가 뭔지 알아야 빈칸을 채울 거 아닙니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similarly의 기능을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similarly의 뜻이 뭐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런 뜻이죠. 그럼 너가 한국어 원어민으로서 생각해봐. 자, 유사하게,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라는 이 말을 언제 써? 라고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 아니, 유사한 말 할 때 써요. 그런 말은 너도 하고 나도 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similarly의 기능이 첫 번째 무엇이냐? 정리를 해드릴게요. similarly는 예시를 끝내고 진짜 하려던 주제, 진짜 말하려던 말을 제시할 때 씁니다. 한국말로 예를 들어볼게.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의 초식동물들은 아파도 아픈 척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아픈 척을 해서 쩔뚝쩔뚝거리면 포식자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하게,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우리 현대사회의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바가 similarly 왼쪽 내용이야, similarly 오른쪽 내용이야? 내가 사바나 초원의 초식동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현대인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현대인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현대인간이 어떻다는 건데? 사바나 초원의 초식동물들은 아파도 아픈 척을 하지 못하잖아. 왜? 타겟이 되니까. 근데 그게 마찬가지로 현대인간도 그렇다고. 현대인간도 뭐야? 뭔가 마음이든 어디가 아파도 아픈 척을 하지 못한다는 거야. 뭐야? 왜? 주변에 뭐 나를 잡아먹을 포식자가 있진 않지만 포식자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주변에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티내지 못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similarly 왼쪽까지 예시고요. similarly를 기점으로 예시를 끝마치고 그 관계를 통해서 뒤에 애를 설명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뒷말이 하고 싶은 말이죠. 두 번째 기능, 예시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예시를 두 번째 예시를 들고 싶을 때, 자, 첫 번째 예시는 for example, for instance로 쓰겠죠. 근데 두 번째 예시를 쓸 때 다시 for instance를 쓰지 않아요. for instance를. 그럼 왜? 앞문장에 대한, 그러니까 이미 앞에 예시가 나오는데 그 예시에 대한 예시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또 다른 예시를 들자면 이라고 할 때는, 즉 for example A, similarly B로 그런 구조로 가게 되면 예시 추가의 기능이 되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기능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가 비교 대조해봐. similarly를 비슷하게, 비슷한 말 할 때 쓰는 말이야. 그런 말은 나도 한다니까. 근데 이렇게 정의하고 우리가 있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수능 질문을 읽었는데 similarly가 나왔어. 그래서 윤빈 선생이 가르친 대로 1번 기능으로 썼어. 그랬더니 완벽하게 주제문을 찾았어.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정답을 골랐어.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33번은 similarly 기능을 명확하게 이해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저도 다른 강사 선생님들의 뭐 이제 해설 강의들을 찾아보잖아요. EBS 같은 경우는 뭐 당일 해설로 다 올라오니까 찾아보면 similarly 그냥 허허 유사하게 비슷하게 할 때 뭐 하는 때 쓰는 말이죠. 그렇게 대충 지나가면 안 돼. similarly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요한 연결어입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자, 만약에 이 33번이 좀 어려웠다면 consult라는 단어 때문에 그럴까? consult 우리가 컨설팅 한다고 하잖아요. 상담하다. 너도 알고 나도 알죠. 근데 상담을 한다는 건 얘가 뭔가 조언을 구한다는 뜻이고요. 조언을 구한다는 거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이걸 다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상의하다, 참고하다의 느낌까지 읽어낼 수 있었어야 돼. 그냥 상담하다. 수동태로 쓰면 상담받다. 이렇게만 번역하면 정답의 의미를 좀 살리기가 힘듭니다. 상의되어지는 거야. 즉 내가 나 강의를 좀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를 너한테 상의를 했어. 그럼 너는 나한테 상의 당하는 대상인 거죠. 내가 조언을 구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내가 참고하는 대상이 된 거죠. 너의 의견이. 됐어? 그 뉘앙스를 못 읽어내서 틀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데 도저히 공감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5W 일이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들의 필기법. 자, 본문 속에 제가 색깔 표시하게 되는 것들은요.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31, 32번에 설명드렸지만 저는 빈칸 원성 유형은요. 항상 빈칸 문장을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말들을 목표 설정을 합니다. 잘 봐잉. 빈칸 앞에 대명사 있으니까 잘 찾아 읽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확률이 높아요. 더 만족할 확률이 높아요. 새 건물에 대해서요. 아니면 새 추가물에 대해서요. 만약 빈칸한다면. 그럼 일단 대의는 누구네? 피플이죠. 사람들이 빈칸한다면 사람들은 건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뭐야? 건물 만족도 높이는 법이죠. 이 사람들이 요걸 당하게 된다면 그러면 건물 만족도가 올라가요. 그럼 건물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죠. 단 주어는 뭐다? 사람들이다. 그냥 사람들. 오케이? 사람들이 요렇게 되면 사람들은 건물에 되게 만족해요. 오케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쓰는 거야. 그래서 1, 2, 3, 4, 5번을 고르시면 된다. 오케이? 목표가 너무 명확하죠. 그럼 이제 이 글에서 뭘 찾아다니면 돼? 이 글에서 필자가 분명히 말할 거야. 이렇게 건물을 지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럼 그 방법을 찾으면 되죠. 가보자. 자, 고객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는 거야. 너의 어떤 디자인에. 잘 봐잉? 여기서 너가 누구야? 고객들한테 기회를 줘. 너의 디자인에 반응할 기회를 주라고. 그럼 얘 고객이니까. 너는 뭔가 고객한테 뭔가를 파는 사람이죠. 근데 문맥상 뭐야? 너가 디자인을 제공하는 존재니까 지금 뭐야? 뭔가 뭐 예술가? 아니면 옷 만드는 사람? 패션, 아무튼 디자인, 아무튼 디자인을 뭔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너가 디자인을 했어. 그럼 네가 디자인, 자, 이거 어떠세요? 제 디자인? 이라고 했을 때 그거에 반응할 만한 충분한 기회를 주는 거.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핵심이래요. 뭘 향한 핵심이래요? 아주 전문적인 성공에 있어서. 전문적인 성공에 있어. 자, 우리가 앞선 지문에서도 했었는데 31번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A is the key. key를 쓰나 the key를 쓰나 똑같아요. 자, A가 B에게 있어서 핵심입니다, 열쇠입니다 라는 건 A가 있어야 B가 된다는 소리야. 맞아? 그럼 뭐야? 결국은 고객이 반응할 기회가 많아야 직업적으로 성공한다고. 직업적 성공도 필요 없죠. 그냥 성공한다는 소리야. 고객이 반응할 기회가 많아야 돼. 고객이 반응을 할 수 있어요. similarly, 마찬가지로. 이걸 그냥 마찬가지로 읽고 지나가면 안 된다고. 예시 추가 아니면 예시를 끝내고 주제를 제시하는 거야. 얘가 예시 추가가 되려면 앞에 예시가 먼저 하나 나와야죠. 그러니까 즉, for example, A, similarly B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럼 뭐야? 여기가 슈퍼 하이퍼 그레이트 주제물일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디자인에 대해서도 고객한테 반응할 기회를 줘야 된다면 빌딩 유저, 오케이, 건물 얘기하고 있네. 이건 건물 얘기가 아닌 거야.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의 초식동물 얘기라고. 디자인에 대해서도 만약에 고객한테 반응할 기회를 줘야 된다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한테도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장래의, 그러니까 장래 희망할 때 그 장래의 건물 사용자들을 포함시켜주는 거야. 고객뿐만 아니라 이 건물 사용자들을 포함시켜주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건물 사용자를 포함시켜줘야 그게 훨씬 좋다고. 자, 질문이 뭐야? 빈칸에서 뭘 구해야 됐지? 어떻게 하면 건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요? 특히나 일반 사람들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지면 좋아하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문맥상 포함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고객도 포함시켜야 되지만 건물 이용자들도 포함을 시켜봐. similarly를 이용해서 썼잖아. 지금 뭐야? 고객한테
반응해 줄 수 있는, 아 이거 좀 구린데요? 이거 좀 괜찮은데요? 라고 반응할 기회를 충분히 많이 줘야 된다고. 그래야 좋아져. 그럼 마찬가지로 건물 사용자도 포함을 시켜줘야 돼. 그럼 건물 사용자를 포함시킨다는 건 뭐야? 그 반응을 볼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저기요, 반응 좀 보실 분 모십니다. 고객 클라이언트는 당연히 들어오시고요. 뿐만 아니라 누구? 빌딩 유저도 이 과정 내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뭐다? 그럼 여기가 주제문이고, 얘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거 쓰면 빌딩 건물 사용자를 포함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문맥상 포함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반응할 기회를 주는 거죠. 건물 사용자가 반응할 수 있는, 어떤 너의 디자인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면은 성공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치가 높다. 되게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럼 이제 건물을 디자인한 사람으로서 너가 더 성공하겠죠. 심지어 다음 문장 보시면 say가 나오죠. say라는 건 그냥 말하다 라는 동사가 아니라, 저렇게 say로 명령문을 쓰게 되면 예시를 들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렇다고 말해봅시다.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표현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워둔다면, 예시가 시작됐다. 여기가 다 예시야. 지금 이만큼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예시 덩어리야. 그럼 예시는 뭐야? 사실은 부연 설명에 불과하고, 예시를 들어서 부연 설명할 만큼 앞문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한 문장은 주제문이다라는 걸 수많은 강사들이 말을 해요. 교사들도 말을 하고. 그럼 봐봐. similarly 때문에 안 그래도 이 문장이 주제문인데 say 때문에 이 문장이 주제문이죠. 그럼 뭐야? 슈퍼, 하이퍼, 그레이트, 여기가 주제문이죠. 이거의 주제가 뭐야? 건물 사용자들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들한테도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 글의 슈퍼, 하이퍼, 그레이트 주제죠. 이게 주제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주제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보였어야 돼. 똑같은 흰색으로, 만약 시험지였다면 똑같은 검은색 글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가 더 진하게, 여기에 밑줄이 그어진 걸로 보였어야 돼. 이건 너무 명백하다고. similarly와 say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얘는 슈퍼 주제문이라고. 됐어? 근데 빈칸 문제는 주제를 고르는 건 아니잖아. 주제 고르기 문제가 아니잖아. 주제를 통해서 빈칸을 잘 채워넣는 거죠. 다 예시야. 그래서 너의 고객이 큰 회사라 치자. 예를 들면 뭐 건강 제공, 뭐 건강 돌봄 제공자, 그런 뭐 병원이나 이런 거라고 치자. 다 예시죠. 병원의 경영진이, 관리인들이 너의 고객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와중에 의심의 여지 없이 어떤 퍼스널 하게 되면 얘가 인사과 이런 뜻인데 뭔 말인지 모르잖아. 병원 그 관리부서의 인사과의 어떤 관점이 다 다를 거라고, 현저하게. 그 의사의 관점과 인턴의 관점과 레지던트의 관점과 간호사의 관점과 메디컬 스태프의 관점이 다 다를 거라고. 건물을 사용하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 사람들을 일일이 읽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의사, 인턴, 거주자, 뭐 레지던트는 여기서 거주자가 아니라 그 병원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니까 레지던트, 내가 뭐 레지 몇 년 차다 이런 얘기 하잖아. 아무튼 그냥 의사의 약간 의사 덜 된 버전, 새끼 의사, 뭐 이렇게 애기 의사를 생각하면 되고, 간호사,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어머, 정기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죠. 어머나, 한마디로 줄이면 건물 사용자죠.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건물 사용자랑 다르다고. 누구의 관점이? 병원을 관리하고 경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인사과 사람들의 관점이랑 실제 사용자랑 관점이 다르고. 건물 관리자들은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건물을 이렇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사용자들은 이렇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죠. 다르다고 어쩌라고. 중요한 건 뭐야? 건물 사용자가 포함돼야 된다. 게다가 환자들의 경험, 또 이렇게 건물 사용자들의 환자, 그다음에 병문안 온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기적으로 또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험 또한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당연히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즉 뭐야? 그 병원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르다고. 어쩌라고. 다음 문장. 자, 이것도 제가 청록색으로 표시한 건 문법적으로 문장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가 동명사 주어입니다. 짱 길죠? 뭘 이해하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사용자의 그 각각의 종류, 그러니까 이제 의사냐, 방문객이냐, 환자냐에 따라서 각각의 종류가 다 경험하게 돼. 현재의 의학적 환경을, 뭐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또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각각의 사람들이 반응하는지, 너의 장래에 너의 앞으로 네가 짓게 될 그 장래의 건물 디자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더 나은 빌딩을 짓는다. 오케이, 잠깐만. 야, 이 동명사를 했더니
기필코 더 좋은 건물이 생긴대. 근데 빈칸에서 원하는 게 뭐야? 그들이 빈칸한다면 건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건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려면 매러한 빌딩을 줘야 되겠네. 그럼 뭐야? 언더스탠딩을 잘하면 좋은 건물이 나오고, 언더스탠딩을 해주면 건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그럼 여기 잘 읽어야 돼, 복잡하지만. 각각의 사람이 어떻게 너의 디자인에 반응할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래야 좋은 건물이 나오며, 그래야 뭐야? 이 빈칸이 결국 뭐 하는 거야? 이 빈칸을 통해서 만족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자, 그럼 이제 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너가 정답을 골라보는 거야. 빈칸을 써보자고. 자, 사람들이 뭘 해야 건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까? 그들이 이해받아야 되는 거죠. 뭔 소리야? 지금 각각의 사람들, 간호사냐, 방문객이냐, 환자냐, 각각이 건물 디자인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 각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는 거. 오케이? 각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아야 좋은 건물이 나와. 그러면 좋은 건물을 만드는 방법은 뭐야? 그 사람들이 다 그 건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받아야죠. 환자분, 이 건물 디자인 어때요? 오, 좋아하시는구나. 오, 환자분들이 다 좋아하시네. 이걸 이해받아야 된다. 또 위로 거슬러 올라가 봐. 아까 뭐가 있었어? 빌딩 유저들을 포함해줘야 된다고. 일반 사람들을 포함해줘야 된다고. 그럼 뭐 당연히 뭐야? 디자인에 반응할, 내가 건물을 짓기 전에 디자인을 먼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그럼 디자인을 누구한테도 보여주라는 거야? 건물 디자인을 의뢰한 고객들, 그 병원 관계자 말고 의사한테도 보여주고 환자한테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포함시키라고. 그럼 빈칸에 쓸 말은 뭐가 돼? 건물 제작에 포함된다가 되는 거죠. 지들도 거기에 포함되어진다면 반응할 기회. 저는 이 디자인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의사로서 이런 기회를 받게 된다면 건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나머지 한 문장. 자, 인스티튜션은 협회, 단체, 그 다음에 제도란 뜻이 있죠. 여기서는 뭐 단체? 아주 큰 회사나 단체 같은 경우 이것이 translate, 원래는 번역하다는 뜻이지만 되다는 뜻도 있어요. 이러한 점이 뭐가 돼요? 아주 증가된 생산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왜? 건물 사용자들의 건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니까 이 높은 만족도가 결국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회사에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회사 관두는 거, 뭐 그다음에 이직률, 그다음에 뭐 낮은 비용 이런, 그러니까 건물을 잘 지으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생긴다. 이런 말이죠. 빈칸에 쓸 말은 사람들이 내 취향도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저 사람들이 다 이해해주고 있구나. 나 이해받았구나. 내가 동의하고 있다는 걸. 내 의견이 반영돼서 건물이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렇게 되면 만족도가 높아진다. 내가 포함됐다는 느낌을 받는 거야. 이 건물 제작 과정. 1번. 전 여기까지 아름답다고 봐요. 일반 사람들이, 빌딩 유저들이죠. 빌딩 유저들이 engage, 관여하고 참여하고 종사하는 거야. 일반 사람들이 연관되는 거야. 참여되는 거야. 포함되는 거야. 어디 안에? 건물 디자인 과정에. 디자인을 결정하는 과정에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 훈련 기간. 너가 여기서 원하는 말이에요. 여기 뭐가 쓰여야 돼? 건물의 디자인을 결정하는 과정이 나와야 돼. 근데 뭐야? 디자인을 훈련하는 과정? 아니, 디자인을 훈련하는 기간? 디자인을 왜 훈련해? 그 디자인 훈련 세션이요. 저희가 그 A 시즌에는요. 여기 1월부터 3월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1월에 중간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만약에 좀 늦게 오시면 이제 4월, 뭐 3월 이렇게 4월부터 들어가실 수 있어요. 세션이 1, 2, 3, 4가 있어요. 저희 디자인 그 훈련 센터에서는요. 세션이 다 따로 있고요. 근데 세션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서 뭐 들어오시면 돼요. 뭐야, 여기가 헛소리죠. 달라. engaged in까지는 아름다웠다. 2번. 사람들이 제공받는 거야, 기회를. 뷰티풀이죠. 오졌다리 정말 멋집니다. 사람들이 기회를 받는다면 만족도가 높아질 거야. 어떤 기회를 받아야 돼? react할. 저는 이 디자인 되게 좋아요. 저는 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반응할 기회를 받아야 돼. 근데 뭐야? 새로운 디자인에 반응하다. 여기가 react to가 들어갔으면 슈퍼 정답이죠. 근데 드래프트가 들어갔어. 근데 드래프트의 뜻을 모르면 어떡하지? 그럼 뭐 이제 기도를 해야지. 알라시님, 뭐 이렇게 부처님, 힌두교의 소님, 뭐
무슨 요정님 뭐 아무튼 맞게 해주세요 해야죠. 드래프트는 명사할 때는 초안 초고 처음 쓴 원고를 얘기하는 거죠. 동사할 때는 초고를 쓰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써보는 거야 대략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약간 스케치하는 느낌, 한번 이렇게 쫙 골자를 딱 정해보는 느낌. 빌딩 유저들한테 새 디자인을 한번 초안 한번 써보세요 라는 기회를 주는 거야. 이게 네가 원하는 내용이야? 디자인은 누가 해? 디자인은 네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니란 건 아까 니라는 건 여기 있던 너. 디자인은 네가 하는 거야. 그래놓고 완성한 다음에 이 그림 어때요? 이 스케치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라고 반응할 기회를 주는 거죠. 알아듣길 바래. 기회까지는 좋은데 이건 네가 하는 거야. 유라고 상정된 인물이 해야 될 행동인 거고 이거에 대해서 뭐야? 반응하는 거야.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공감하거나 말거나 아무튼 그럴 기회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엉뚱하죠. 그래서 이게 틀렸다. 3번. 일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야. 구축하는 거야. 신뢰를 쌓는 거야. 신뢰를 쌓랑 누구랑? 빌딩 디자이너랑. 신뢰를 쌓는 거야? 아니죠. 반응할 기회를 만들어야죠. 다시. 얘가 좀 모호해. 그러니까 뭐 슈퍼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내용으로서는 방향이 똑같죠. 그러나 너무 모호한 내용이죠. 다시. 일반 사람들이 뭘 쌓아야 돼? 경험을 쌓아야죠. 어떤 경험? 그 건물 디자인이 완성됐을 때 그 디자인을 보고서 아 이렇게 지으시면 아 그 의사들이 저 일할 때 불편할 텐데 좀 고쳐주세요 라는 의견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쌓아야죠. 그냥 신뢰를 쌓는 게 아니라 그냥 신뢰를 쌓으면 뭐 어떻게 아 건물을 안전하게 지었겠지 하는 것도 신뢰죠. 알아서 지었겠지 하는 것도 신뢰죠. 알아서 잘 지어주겠지 하는 신뢰는 오히려 이 글의 내용과 반대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넓은 내용이야. 이 안에 너무 많은 게 들어가. 디자이너를 신뢰해요. 알아서 지으시겠지. 그럼 뭐야? 내 의견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 얼마든지 반대 내용이 될 정도로 읽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4번. 이 건물 사용자들이 have been consulted야. 수동태잖아. 상담받는다. 이러면 이상한 거야. 어디 속에서? 디자인 과정 속에서. 상담받는다. 디자인 과정 속에서 상담을 받아? 이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상담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상담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컨설트를 아까 초반에 알려드렸죠. 참고하다 또는 뭐야? 뭐 조언을 구하다. 뭐 이 정도의 뜻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참고되어지는 거야. 아, 빌딩 사용자들이 참고됐다고. 이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얘네들의 생각 마음속에 여겨두면서 디자인 과정을 디자인을 하게 된 거지. 아, 이 사람들이 의사쌤들이 이렇게 지으면 불편할까? 간호사쌤들이 불편할까? 환자분들이 불편할까? 방문객들이 불편할까? 방문객들의 반응을 고려하는 거죠. 가능. 5번. 5번도 뷰티풀이죠. 난 5번 서치를 가장 잘 만들었다고 봐. 사람들이 공유하는 거야. 그들의 관점을. 건물에 대한. 저 이 디자인 좋은 것 같아요. 저 이 디자인 싫은 것 같아요.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읽을 수 있어. 서로. 여기서 서로가 누구게? 이걸 네 맘대로. 서로 의견을 나눈다. 건물 사용자랑 디자이너랑 의견을 막 나눈다. 하면 5번도 정답이죠. 나쁘지 않아. 5번 골랐다고 틀렸다고 말 못해. 근데 여기는 서로가 누구야? 네 맘대로 읽지 말고. 이렇게 되죠. 건물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관점을 서로와 나누는 거야. 지금 데이의 이 5번을 빈칸에 넣어서 네 맘대로 읽지 말고 2차대로 문맥상 넣어서 읽으면 건물 사용자들이 건물 사용자들 지들의 관점을 지들끼리 나누는 거야. 누구랑 나눠야 되냐? 디자이너랑 나눠야죠. 제가 건물 사용자로 봤을 때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디자이너랑 사용자가 의견을 나눠야 되는데 건물 사용자들끼리 그냥 뒷담화 깐다는 내용밖에 안 되죠. 이건 너무 아름답지 않냐? 서로 얘기를 나눈다. 서로 의견을 나눈다. 관점을 나눈다. 너무 좋은데 이 서로가 디자이너랑 사용자가 아니었던 거야. 이렇게 문제를 내야 잘났다는 말을 듣죠. 대충 읽으면 답 같은데 잘 읽으면 정답이 아닌 거지. 전 여기가 아름답다. 간만에 아름다운 선택지 하나 봤습니다. 이치하다. 표현은 간단하지만.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그래서 정답의 근거도 명확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안 되는 이유도 명확한 편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컨설트의 의미만 여러분들이 잘 읽어낼 수 있었다면 그러면 31번이나 32번에 비해서 훨씬 더 정답의 명확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답률이 높을 필요는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3, 4번의 해설이고요.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또 다음 지문들 해설 따라오시면 되겠고 3, 4번 해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